컴퓨터의 모든 그 부분은 진법수로 하는데요. 진법수로 이제 국제적인 표준이 있어요. 공의를 이제 뭐라 그랬던가 그 서로 약속한 바가 있는데, 이 공의를 그냥 내 임의대로 각 나라별로, 기업별로, 또 군이나 이렇게 각 개인별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해서 공의를 뭐 숫자 8로 하거나 78로 하고 68로 하거나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요. 각 나라별로, 각 개인별로, 기업별로 다 다르게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갖다가 보다 경우의 수를 늘리거나 비밀 저장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렇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죠. 일반적으로 굿모닝 아니면 아침 인사고요. 굿모닝 하면 공격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약속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진법수도 이렇게 서로 약속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진법수를 100가지, 1000가지로 해서 서로 약속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다른 신호로 해석을 해가지고 저장하는, 그런 신호를 전송하는 이 방법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데서도 사용하시지 마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국제적인 표준과 약속이 뭐가 됐든 간에 자기 나름 임의대로 이것을 이렇게 신호를 정하는, 신호를 해석하거나 신호를 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이런 방법을 하면 컴퓨터가 굉장히 다양한 저장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밀 저장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경우의 수를 늘려서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제가 이게 뭐 공의를 그냥 A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공의를 한글로 안녕 이라고, 공의를 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공공의를 이게 나라고 할 수도 있고, 한글로 각 나라별로 각각 이렇게 만들기 나름이라는 뜻이죠. 공의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어떤 숫자 방식으로 이게 현재 복잡한 방식을 바꿀 수는 없을까라는, 전 세계 언어가 200개가 넘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공통으로 서로 약속만 한다면, 안녕하십니까를 78로 만들거나, 어디 가십니까 식사를 64로 만들거나, 식사했습니까를 24로 만들, 임의대로 나라별로, 이렇게 국가별로, 기업별로, 군별로, 개인별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숫자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국가 간에 이렇게 약속, 모두의 약속 속에서 하나 이렇게 이것을 안녕하십니까를 단순히 A라고 표시할 수도 있어요. A라고 표시할 수도, 안녕하십니까를 B로 표시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기호 방식으로 이렇게 느낌표로 하거나 Z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맘마대로 꼴린 애들은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전 세계가 이제 공통으로 쓰니까 숫자를 국제적인 언어, 컴퓨터 언어로 만들고 인간의 언어로 만들자는 게 제 아이디어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숫자를 국제적인 표현으로 정해놓거나, 아니면 군에서는 뭐 이렇게 기업 단위로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은 안녕하십니까를 다른 숫자로 표시하거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진법수를 국제적인 약속으로 정해냈든 말든 78로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컴퓨터 언어로 만들어 놓고,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 놓고, 전 세계 번역이 매우 정확해지겠죠. 왜냐하면 여행자가 78을 이렇게 국대적으로 정해놨으면 안녕하십니까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뭐 77 그러면 이것은 뭐 어디, 여기 시청이 어딥니까 라는 거구나, 이렇게 정해놓기 나름이라는 거죠. 정해놓게 나가면 전 세계 번역이 각 나라별로 딱 그 해당되는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자동 번역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통해서 유무선 통신까지도 가능하다. 한국에서 이렇게 여보세요 이렇게 그 유선전화 또는 스마트폰으로 프랑스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쪽 말로 나는 이제 그 프랑스를 모르지만 이렇게 내 주파수 목소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목소리로 이렇게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갖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프랑스어는 그 사람이 한국어를 모르지만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유선 무선 다 이 기술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매우 이게 쉬워질 것이다. 광통신을 하실 때 안녕하십니까, 이거를 한번 이렇게 했다 그러면 모르스보어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광통신이나 음파통신에 있어서 한번 짝 이렇게 했다. 기존에 이제 모르스보어도 똑같은 의미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스보어가 약속을 정해놨기, 똑같은 그 부호라도 다르게 해석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동일하게 한다는 거죠. B3번 깜빡이면 안녕하십니까, 예, 2번입니까, 여기는 어디입니다. 3번 깜빡이면 이렇게 막 친구끼리 약속이 되면, 야 내일 놀러와,
4번 깜빡이면 야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지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이 의미를 모르죠. 그래서 모르스 신호를 대신해서 이런 음파로도 동일하게 음파로도 띠 한번 누르면 1번이고 안녕하십니까 띠띠 이렇게 하면 어디 가십니까 띠띠띠 살려줘 이렇게 되죠. 짧게 길게 뒤 이렇게 하면 이것을 나 어떻게 뒤 하고 1번을 자 보십시오. 1번은 띠띠띠띠띠 이렇게 2번 띠띠 하면 1번이고 띠띠띠 2번이고 띠띠띠 3번이고 전 세계로 수천조 번의 수백조 번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 0.3 좌표 시야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 지도, 바닷속 지도, 이렇게 육지도, 땅속 지도를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요. 구청 같은 데는 가스관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어요. 전 세계 공통 표준으로 정해놓을 수도 있고 각각 다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지도를 이거를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면 전 세계 서울 장충동 장충체육관이다 그러면 1, 2, 3, 4, 5, 6 뭐 느낌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 2, 3, 4, 5 A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 2, 3, 4, 5 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7, 8, 6 그 다음에 7, 8, 6 안녕? 이렇게 지 나름대로 정해놓기 나름이에요. 또는 숫자 방식이나 문자 방식을 혼용하거나 기호도 혼용할 수 있고요. 숫자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주소 지번을 대신해가지고 그 사람 주소 지번보다 더 정확하겠죠. 이게 그래서 전 세계 주소 지번은 그 나라에서 주소 지번이 뭐가 됐더니 이게 택배도 보낼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위치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럼 이거를 모르스 부호가 띠띠 새로운 모르스 부호를 창작해 음파 통신이죠. 띠띠띠띠 이렇게 하면 이게 장충동 어디에 이게 장충체육관을 의미하는구나 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는 이 모르스 부호도 그럼 되게 편리할 거다. 그다음에 이것도 번호로 광통신 발광도이오도는 일체의 수만 번도 깜빡이는데 그럼 이것을 갖다 깜빡이는 숫자를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한 번 하면 안녕하십니까 2번 하시면은 내일 놀러 3번 하면 돈 좀 빌려줘 4번 하면 네, 그 다음에 밥 먹으러 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정해놓기 나름이에요. 이 숫자로서 광통신을 이렇게 컴퓨터 통신으로 컴퓨터 자체 광통신 또는 이것을 광통신으로서 빛을 뭐 배 같은데 구조할 때 모르스 번호 뚜뚜뚜뚜 모르잖아요. 그냥 다들 쉽게 한 번에 한 번 딱 누르면 한 번 누르고 2번 누르고 3번 누르고 간격별로 시차별로도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이제 정해놓기 나름. 한 번 누르고 반짝반짝반짝 2번 반짝반짝 이렇게 몇 번 누르고 반짝반짝 이렇게 한번 이제 한번 3번씩 눌러볼게요.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타타타타 3번 눌렀고 타타타타 이러면 살려줘. 모르스보다 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음파 통신도 이렇게 타타타 이러면 살려줘요. 위치 표시도 할 수 있어요. 타타타타타타 이래가지고 숫자를 타타면 2고 타타타 하면 3이에요. 타타타 이렇게 4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까지도 전송할 수 있어요. 음파통신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잠수함에서 음파통신을 통해서 보통 하시는데요. 그 정해진 약속이 이제 진법수로 보통 다 하세요. 유무선 통신도 그렇고 컴퓨터 통신도. 근데 정해진 약속이 뭐가 됐든지 이렇게 숫자 방식으로 변형을 시켜갖고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질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번역도 이렇게 하고 쉽고 이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뭐 공통 약속도 할 수 있고 각각 약속할 수도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 뭐 달력 같은 거 여기서 12개월이잖아요. 그 다음에 2000 지금 몇 년인데 지금 156년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해놓기 나름이에요. 전 세계도 정해놨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우리 동네 또는 우리 서울에서 다른 달력을 쓸 수 있어. 2025년이다 그러잖아요. 11월 달인데요. 그냥 지금을 564년으로 하거나 564A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르게 이제 표시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달력을 만들거나 그것을 소프트웨어로 앱으로 만들어 갖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시계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1년을 12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72개월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하루를 24시간이지만 10시간으로 5시간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1, 2, 3, 4 하고 하지 않고 A, B, C, D, E, F, G가 1, 2, 3, 4를 대신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계를 다르게 해석하게 뭐
느낌표 하나는 1이고 느낌표 두 개는 2고 세 개는 3개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는 1이고 동그라미 두 개는 2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현재 있는 시계를 12시간으로 되어 있고 24시간인데 5시간으로 정해놓고요. 분침도 이렇게 60초잖아요. 60초인데 70초로 정해놓고 50초로 정해놓을 수도 있고 1분 60분을 갖다가 20분으로 정해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시계와 달력을 변형시켜서 이런 제품을 이런 시계를 만들거나 달력을 만들거나 소프트 앱으로 이렇게 해서 출시를 하시면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하시지 마십시오. 네.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만화 그릴 때 보면 만화 그릴 때 사람도 그리고 산 그림도 그리고 집 그림도 그리고 전봇대도 그리고 뭐 수풀도 그리고 일일이 그리잖아요. 그럼 이걸 파일로 대체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뭐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파일을 각각 주게 음악 만들듯이 비트 음악 만들듯이 파일을 만들어요. 만들었고 진짜 사람 파일 가짜 AI로 만들든 자기가 만든 사람 파일 이제 만화니까 자기가 그림 파일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구 파일 이렇게 만 개 이렇게 해가지고 전봇대 파일 10,000개 그다음에 수풀 파일 10,000개 얼마나 종류가 다양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종류가 다른 것에서 갖다가 일단 놓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하시죠. 하나의 장면이라면 일종의 디스플레이 장치 카메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진도 될 수 있겠죠. 동영상들. 동영상 이게 사진의 연속이니까 만을 타타타타 빨리 넘기면 이렇게 동영상이 되고 연달아서 필름을 탁 빨리 넘기면 이게 동영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진을 그것을 예를 사람을 여기 갖다 놓고 전봇대 갖다 놓고 파일을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거 갖다 줄까. 그다음에 이렇게 출연진도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파일로 갖다 놔요. 그다음에 동작 표시로 레디 고 하면 여기서부터까지 주인공이라든지 배우들이 움직이잖아요. 대사도 말하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만화에서는 동그랗게 해가지고 대사를 써주죠. 이렇게 해서 뚝 이렇게 그것도 이제 파일로 딱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가지고 하거나 손가락 움직이면서 딱 갖다 놔요. 대사를 이렇게 해서 그것은 음성으로 이제 변형해 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화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럼 광고 사진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광고 사진도 똑같이 이렇게 파일로 대체하거나 그러면 이것을 연속적인 장면이면 만화 동영상이나 광고 사진 연속적으로 되는 광고 동영상 이런 식으로 드라마 영화를 제작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매우 편리할 거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제가 3D 인테리어 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이렇게 일을 했을 때의 마지막 결과물 사진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이렇게 조명, 그다음에 싱크대, 식탁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아예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판매도 할 수 있어요. 실사진으로 넣어가지고 위치 표시를 따라서 해주고 동영상으로 이쪽부터까지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 움직이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실제 디자인이 틀리면 나중에 소송할 때도 이렇게 소송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거기 있는 조명도 팔고 식탁도 팔고 소파도 침대도 팔고 장식물도 파는 이런 사업이에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초보자도 이렇게 파일을 갖다 놓는 식으로 동작 프로그램 여기서부터까지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기 때문에 이쪽부터 여기까지 위치 번호를 여기서부터까지 움직인다 해가지고 동작 프로그램 만들어놓으면 그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초보자도 이렇게 또 드라마를 만들거나 광고 사진을 만들거나 이게 너무 쉽다 이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런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장치를 표시하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장치나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 사진 제작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드라마, 영화도 AI도 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오픈 AI 기술이 제 기술을 하시더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지분을 팔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근데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야구장이다 그러면 야구장이 구성 요소라는 게 있잖아요. 단순 구성 요소, 복잡한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추가함으로써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인데요. 야구장이라면 전광탑도 있을 수 있고 잔디밭도 1루, 2루, 3루 베이스가 있을 거고 투수 이렇게 관중석도에 덕아웃도 있을 이게 구성 요소가 되겠죠. 네, 그죠? 그러면 야구 한다하고 또 틀리죠. 야구 한다 그러면 사람이 등장하고 관련된 야구 장비, 배트, 글러브 또는 좀 더 복잡하면 심판도 있어야 돼. 심판도 마스크 끼고 포수도 마스크 끼고 안 끼고
모자도 끼고 유니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하나하나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거죠. 복잡하게. 그렇게 해서 전문 야구단하고 일반 동네 야구는 이제 보통 장부를 잘 안 착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렸을 때도 저도 그랬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단순 그 야구를 한다의 모습을 표현하거나, 거기서 이제 게임이 있어요. 일루 이렇게 1회는 안타 2개, 그러니까 번트 하나, 그다음에 스트라이크 아웃 몇 개, 이렇게 구성 요소를 넣어줄 수도 있고, 그럼 투수가 그러면 던지는 동작 장면이 나와야 되고요. 타자가 이렇게 치는 장면도 이것도 구성 요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전개한 하나하나 단순 구성 요소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추가해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종의 만화에서 출연진 하나가 나온 것보다 둘, 셋, 넷, 다섯이 나오고, 출연진인데 방인데 탁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꽃병도 갖다 놓고 싱크대도 갖다 놓고 음식도 갖다 놓고, 얘네들도 이게 출연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를 추가한다 이 말씀이에요. 야구장이 이제 투수가 이쁜 여자 몸도나신하고 이쁜 여자하고 이렇게 사귀는데 야구장이 나타나요. 그럼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중석에 사람들도 이렇게 환호하는 장면도 있을 거고, 막 이렇게 그것도 다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를 전개하거나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사진을 제작하는 방식이에요. 아까 좀 비슷하죠, 만화 동영상. 그래서 그 뭐 야구용품점을 갔다. 야구용품점을 갔다. 야구용품점에 뭐가 있어야 되죠? 네, 글러브, 배트, 유니폼, 모자, 그다음에 야구 스파이크, 뭐 이런 것들이 야구 신발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마스크도 있고. 그러면 종합 스포츠 용품점을 갔다 그러면 그 야구 용품만 파는 게 아니라 축구 용품, 배드민턴, 뭐 배구 용품, 모든 것들이 다 팔거나 다양한 것들을, 뭐 구성 요소가 늘어나는 겁니까? 늘어난 거죠.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그럼 식사로 갔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식당의 장면이 필요하죠. 길거리도 걷는 장면도 추가로 구성 요소로 넣어주거나, 동영상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사진이나 동영상을.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를 헤어졌다 그러면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야 돼. 싸우든지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 이것도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문자로 이렇게 그만 만나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다 구성 요소.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화 주인공 같은 경우에나 이렇게 등장 인물은 이렇게 얼굴이 각각 틀려요.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개성을 따라 만화가 작가가 그리는데요. 그럼 AI가 됐든 우리 또 동영상을 위치 표시, 우리 눈, 코, 입 있잖아요.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만화 그리듯이 이렇게 만들거나 눈을, 이러면 전혀 틀린 인물이 되죠. 이렇게 만들면 전혀 틀린 인물이, 이렇게 만들면 전혀 틀린 인물. 이렇게 위치 표시를 이렇게 눈, 코, 입을 하거나 체격을 통해서 새로운 이렇게 위치 표시가 가로세든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인물을 창조할 수 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재능, 음악이다, 미술이다, 또는 뭐 이렇게 수리하는 일이다, 미장하는 일이다, 어떤 뭐 이렇게 도로 까는 일이다, 뭐 이렇게 판매원이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캐릭터의 성격이 되게, 캐릭터가 직업이 무엇인지 또는 할 수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이것도 부여해서 그 사람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할 때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때요? 알지 못하죠. 직업을 가지고 하거나 또는 되게 재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부분 표현하고, 좀 더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좀 밝더라, 또는 어둡고 슬프더라, 이런 다양한 성격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저는 아까 밝으면서도 개그도 치더라, 그럼 그것도 하나 구성 요소를 또 추가해서 개성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어떤 보면 우리가 사과씨를 이렇게 포도 방울토마토 씨를 심었더니 방울토마토가 얼마 후에 나더라. 결과를 예측하게 되는 거잖아요. 참외를 심었더니 얼마에 나오더라. 결과를 예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AI에게 전투 로봇에서도, 전투 드론에서도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추론하는 결과를, 이걸 심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결과, 또는 화학 공식에서도 이것과 이것을 결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화학 공식처럼 이것과 이것을 둘을 이 인물과 이 인물을 가서 싸움을 붙였더니 서로 쌈박질하고 이렇게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런 것도 하나의 결과를 예측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뭐 짜장면 만들 때는 이렇게 면을 뽑고 짜장을 부었더니 짜장면이 되더라. 이것도 이제 결과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AI에게
결과를 예측하는 그 학습을, 이렇게 데이터 학습을 계속 해줘서, 이게 그럼 얘가 이제 이것과 이것을 결합하면 얘가 싸움을 여기서 붙이고, 여기서 얘는 싸우고, 여기서 싸우고, 여기서 사랑을 서로 속삭이도록 하면 얘는 사랑을 하고, 그래서 이쪽에 가서 물건을, 이쪽 사람의 사이 좋아서 물건을 팔게 하고, 이것도 결과를 이렇게 파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사이가 안 좋으면 안 팔리고. 이것도 결과를 예측.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에게 결과를 예측하거나 이것을 섞어줘 가지고 이것을 합쳐줘 가지고 그것을 지 스스로 창조하는 능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오픈AI나 다른 어떤 AI 학습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게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컴퓨터 통신인에서도 강통신을 사용해서 진법수로 이렇게 01을 그냥 한번 이렇게 딱 누르면 01이고 두 번 누르면 001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법수를 이 숫자 방식으로 변해. 여기는 한 번 누르면 78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 누르면 64고 세 번 누르면 24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빗을 한번 짧게 이렇게 광통신을 짧게 누르고 그다음 길게 빗을 이렇게 시간이죠. 걸리는 시간 빗을 그렇게 갖고도 광통신을 모르스 보호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컴퓨터 통신을 이걸로 하시거나 유무선 광통신으로 해가지고 신호를 전달할 수도 있는데요. 뭐 진법수를 이렇게 그 빛 한 번 깜빡이는 거, 또 음향 한 번 이런 걸로 될 수 있고, 01을 그냥 띠 이런 게 001을 띠띠띠 이렇게 하고 001을 띠 시간을 길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통신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네. 그리고 빛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이게 5개라고 합시다. 일종의 두 개인데 양쪽으로 쌍으로 이렇게 2개를 같이 했더니 2개가 불빛이 나왔더니 이거는 001이더라. 한 개만 할 때는 01이더라. 3개로 하면은 빛을 3개로 하면 이렇게 좀 더 그렇죠. 010이더라.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78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 개 하면 78, 2개 하면 64. 불빛이 2개 나오면 그 다음에 3개 나오면 24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빛을 여러 개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신호를 보낼 때 주파수를 이렇게 무선 주파수 안에서도 이렇게 진법수를 보내는데, 무선 진법수를 하나 보내는, 이게 이제 군에 이제 드론 조종하거나 암호 통신할 때도 쓸 수 있는데, 두 가지의 전파 또는 3가지의 전파를 합해야지 하나의 그림이 나오게 돼. 이렇게 해서 이 전파에서 나오는 거 신호 하나 받고, 이 전파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고, 이 전파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아서 그것을 78로 표현하거나 안녕하십니까 라는 단어가 나오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향통신도 이 음파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한번 안녕하십니까를 이제 78로 했잖아요. 그러면 78로 했는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국제적인 약속은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게 공격하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같은 진법수, 같은 하나의 약속이라도 다르게 해석을 해서 비밀 저장을 하거나 어쩌든 경우의 수를 늘려서 다양한 저장을 하게 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